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하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평균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3개월간 총일수는 반드시 90일이 아닐 수 있으며 역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역에 의해 계산한다는 말을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역에 의한 계산이란 민법 160조에 따라 1년은 12월로 계산하고 또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 한 달이 됩니다. 이때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자로 임용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한 달이 됩니다. 또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한다는 경우에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경력은 며칠이 될까요? 일수로만 세면은 30일이 되지만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29일로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부터 한 달이 되려면 1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월 1일이 되기 하루 전인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수는 30일이긴 하지만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한 달은 30일이고 여기서 하루가 빠진 29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고를 보시면 10월 2일 임용 근로자나 10월 3일로 임용된 근로자나 모두 경력이 29일로 산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10월 3일자로 임용된 경우는 왜 29일일까요? 간단하게 10월 3일에 임용되는 경우 매달 계산을 3일자로 하게 되는데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제 일수가 29일이기 때문에 29일로 산정됩니다. 역에 의한 계산을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간 총일수는 역에 의해 계산을 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만약 10월 15일이라면 산정은 10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4일부터 9월 15일, 또 9월 14일부터 8월 15일, 8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3개월이 되는 것이고 이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이 3개월이 딱 9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89일에서 92일 사이 정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진 금액입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정임금 총액과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비월정 임금 총액의 3개월치인 12분의 3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제외기간 등을 뺀 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만의 임금과 일수를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 계산 시에 들어가는 임금 총액에 월정임금, 비월정임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 단위 월정임금은 매월 확정된 임금입니다. 월 단위 월정임금 중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있고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 비월정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인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근로 등을 해야만 연장 근로라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월 단위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비월정 임금은 연간 변동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연차수당에서 주의할 점은 퇴직 전 1년간 이미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은 3개월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의미하지만 가족수당이나 맞춤형 복지비는 앞서 말씀드렸듯 복리후생적 금품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평균 임금 산정 시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다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3개월간 임금 총액과 3개월간 총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간 기간에도 포함하지 않고 이때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임금 총액에서도 제외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휴업한 기간이 있는데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일수만큼은 3개월간 총 일수에서도 제외하고 휴업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 등이 있다면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휴업수당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기간 안에 방학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평균 임금 산정 시 근무 일수와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밑에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예시가 간단하게 있는데 3개월간 일수에서 방학 기간이 제외 일수에 들어가서 달력 일수에서 빠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방학 기간은 전부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균 임금에 이어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 시에 사용하는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30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고 휴업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들이 포함이 되고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수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매달 지급하고는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월급여는 앞서 나온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들을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인데 일단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한 달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 주휴일 등을 전부 합산한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시간, 주휴 등 유급 처리되는 시간 모두를 포함해서 한 달에 평균 몇 시간을 유급 처리해 주냐는 뜻입니다.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을 일주일인 7일로 나누면 1년에 몇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은 52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365를 7로 나누면 52.1 정도가 되는데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1년은 52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이 52주를 12달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한 달 평균 주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4.34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한 달이 평균 4.34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 중에서 28일로 끝나는 달도 있고 30일이나 31일로 끝나는 달도 있죠. 이렇게 매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달마다 일수로 따지기에는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 달 평균 주수는 4.34주 정도가 되고 이것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한 달에 유급 처리된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48시간이고 두 번째 경우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주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40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평균 주수에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시간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이고 이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처럼 주휴가 있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한 달 평균 209시간가량이 유급 처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처럼 주휴가 없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한 달 평균 174시간이 유급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평균 유급 처리해주는 시간이 209시간이라 말씀드렸죠.
통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월급여를 나눠주면 시간급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앞서 나온 계산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시기는 보통 임금, 기본급 및 처우 개선 수당이 인상된 경우, 그리고 근속수당 변동 시, 학교라면 3월 1일, 9월 1일, 기관이라면 1월 1일, 7월 1일에 새로 산정을 합니다. 근속수당이 변동되면 당연히 월급여가 인상되는 격이니 새로 산정을 해야겠죠? 통상임금을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원 단위까지 산출해서 사용하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통상임금을 예시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근무경력 10년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의 경우입니다. 기본급과 급식비, 직무 관련 수당, 근속수당 등 월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을 다 더해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11,827.75가 나오는데 이것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1,828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해당 시간만큼 곱하여서 사용하시고 최종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이며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시 사용합니다.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서 1급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수당에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도 사용합니다. 월급여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